월 600을 벌어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죠. 혹시 여러분도 숫자에 묶여 하루를 잃고 계시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돈이 이렇게 많아도 나는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부러운 직장이었고 매달 600만 원이라는 수입은 꽤 넉넉해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보며 능력자라 했고 친구들은 안정된 삶을 살 거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달랐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커질수록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철에 몸을 싣고 회사 건물의 불빛 아래 묻혀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나름대로 성공한 중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은 이상하게도 가난해졌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잠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출 상환이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아이들 학원비가 따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잔액은 0에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건 빈 통장과 무거운 어깨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면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대출 이자에 쫓기며 가끔은 웃음조차 잊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밥상 위 음식은 늘 있었지만 마음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버티는 기계 같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 월 600을 벌면서도 왜 나는 거지 같은가? 돈으로는 사지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닫는가?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돈은 매달 들어왔지만 제 삶에서는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커피 한 잔이 유일한 위로 같았지만 그것마저도 습관적인 소비였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은 쌓여갔고 그 흔적은 모두 제 피로와 맞바꾼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자리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니 좋겠다고, 생활이 풍족하겠다고. 저는 그 말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피했고 아내의 표정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이 집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면 늘 긴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벽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고 저는 더 벌어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금액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무거운 쇳덩이 같았습니다. 숨을 쉴수록 더 눌려오는 압박감.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삶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삶이 따라오지 않는 돈은 그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함에 밀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제 귓가를 세차게 울렸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건강보다 돈을 먼저 챙긴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현실에 묻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프로젝트 일정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공허했습니다. 눈은 피곤으로 붉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제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잘 버는 직원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동료들은 술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웃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허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벌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눈빛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돈을 쥐고 있었지만 가족은 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같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해 벌고 있는 걸까? 정말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삶을 갉아먹는 것인가?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휘청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삶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돈은 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쓰러진 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낯선 기계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도리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떠올랐고 회사 일과 대출 상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돼 위험한 상태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들러 의사의 말을 듣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한숨을 내쉬더니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제 곁은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은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와 메일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끝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돈을 쫓으며 달려온 세월이 제 몸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병실은 더 고요했습니다. 창밖 불빛만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기계음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간병인과 가족이 곁에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대화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부탁이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건 제 몸이었지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선명히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어도 곁이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돈만 붙잡은 손이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고. 비록 두렵고 낯설었지만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아주 작게 불을 켰습니다. 돈은 여전히 내 통장에 찍혔지만 그 돈은 나를 대신해 숨 쉬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누워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시간을 멈춰 세워보았습니다. 일과 돈을 위해 달려가던 삶에서 잠시 내려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제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게 진짜 삶이었는가? 돈을 벌면서도 거지처럼 살아온 세월은 무엇이었는가? 제 손은 늘 지폐를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주머니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순 속에서 점점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될까 걱정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또다시 돈을 위해 몸을 갈아 넣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저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 불빛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돈을 쫓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쉽지 않은 갈림길이었지만 마음속 작은 불씨는 계속 타올랐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돈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고. 작은 하루라도 제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고. 누군가는 미련하다 말하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로 끝날 수 있다는 걸. 퇴원 수속을 밟는 순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미래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미약하지만 확실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저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은
퇴원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현실은 저를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장부를 내밀었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그대로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팀장은 곧바로 서류 더미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칭찬 같았지만 저에겐 족쇄였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일에 매달렸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눈앞의 컴퓨터 화면은 흐려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몸과 마음은 더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건배하며 웃었지만 저는 술잔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무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을 쫓는 삶에 매달린 결과 제 안의 빛은 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병원 침대 위에서의 고립이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닌 삶을 택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작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벌기보다 덜 쓰는 삶을 해보자고. 돈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지키자고. 아내는 처음엔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의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해결되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돈을 다스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숫자에 휘둘리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제가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줄어드는 순간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벌어들인 600만 원에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 숫자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체면을 내려놓는 게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잃은 건 허세였고 얻은 건 자유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명품 가방, 불필요한 외식, 과한 구독 서비스들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붙잡자 삶의 균형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학원 대신 주말마다 도서관에 함께 갔고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돈으로 사던 시간보다 직접 나눈 시간이 훨씬 값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태도는 변했습니다. 모든 일을 짊어지던 습관을 내려놓고 필요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과 돈을 위해 몸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인정하며 제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작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돈을 아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기록은 통장 숫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돈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제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병원 침대 위에서의 고립을 떠올리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돈이 아닌 삶을 붙잡겠다는 다짐이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당신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돌아온 증거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는 걸. 돈만 쫓던 나는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삶을 먼저 붙잡자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온기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전철 대신 공원을 걸었습니다. 짧은 산책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를 열어주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와 나눈 대화는 어떤 값비싼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결국 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과에 매달리지 않았고 눈치를 보며 몸을 갉아먹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평온이 커져갔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숨을 고르며 제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월 600을 버니 부럽다고, 풍족하겠다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리 대답했습니다. 돈은 많아도 삶이 없으면 진짜 가난하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숫자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삶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거지였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돈으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삶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다고.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은 제가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이고 숫자보다 소중한 건 하루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삶의 진실을 담아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